음, 오늘은 5월 7일 지금 저녁 11시 되기 한 2, 3분쯤 남은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왜 바빴냐 그러면은 일단은 드디어 어제 문제 이케아 택배를 받으러 그 배송 위탁지에 가서 수령을 해왔고요. 간 김에 거기가 무슨 도시락 같은 거 파는 데라 그랬잖아요. 가게 이름이 굿이팅 스토어인가 뭐 그런데 약간 뭐 올가닉 그 유기농이라고 하나? 뭐 아무튼 몸에 건강한 음식을 판다 뭐 그런 컨셉으로 하는 가게 같은데 또 뭐 막상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이게 덮밥 같은 식으로 밥이랑 그 위에 소스 같은 걸 이렇게 좀 얹어서 주는 그런 도시락 팔고 있고 뭐 감자칩도 이렇게 팔고 있고 해서 딱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 김에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코리안 스타일 불고기라고 그냥 대놓고 이렇게 써있는 메뉴가 있었는데 어제 갔을 때 그거는 없어가지고 패킹이라고 써있는 걸 샀어요. 아마 그 베이징, 그러니까 중국 음식 스타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패킹이라 그래갖고 설마 베이징 더?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닭고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아무튼 뭐 잘 먹고 생각보다 시켰던 물품의 부피가 커가지고 그 이케아 하면 이렇게 종이 박스에 이렇게 담겨서 올 거잖아요. 그거 안에서 일단 다 해체해서 카트에다가 물건 다 넣고 또 하필 그 근처에 그 분리수거하는 식으로 돼 있는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이 동네가 일반 쓰레기통 그냥 길 가다 이렇게 휴지 같은 거 껌종이 같은 거 버리는 그런 일반 쓰레기통이 있고 가정 쓰레기 배출할 때도 이제 봉투에 묶어서 버리는 일반 칸, 유리병 칸, 그다음에 종이랑 플라스틱 같이 버리는 칸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3종으로 구분된 재활용 쓰레기통이 없어서 종이 박스까지 들고 한 손에는 카트에 넣은 물건 들고 막 이렇게 가다가 집 가는 길 중간쯤에 이제 재활용하는 곳에다 버렸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진이 빠졌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그랬고 뭐 그렇게 하고 뭐 밥 잘 챙겨 먹고 얼리얼 엔진 공부하다가 잤고요. 어제는 뭐 오늘도 비슷합니다. 오늘은 그 또 택배를 받으러 가진 않았고 기본적으로 여기 동네에서 위로 가면은 파리 시내예요. 우리가 가는 파리고 밑으로 가는 방식도 있는데 밑으로 가는 동네에도 그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우리가 미국이 익숙하니까 미국으로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스타일은 좀 이제 고속도로 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느 한 넓은 부지에 각종 다양한 상업센터들이 모여있는 그런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 이게 고속도로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뭐 그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간다 하는 지점쯤에 언제 한번 이렇게 큰 아울렛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뭐 그런 느낌의 동네가 있어요. 여기서 이 집에서 버스 타고 뭐 한 15분 내려가면은 아무튼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모니터 노트북에 붙여놓은 모니터는 좀 어떻게 눈높이를 맞춰놨는데 노트북은 아직도 그냥 책상 바닥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시선이 좀 이렇게 정면 살짝 위에 이렇게 봤다가 노트북 하면 볼 때는 이렇게 확 내려와야 돼요. 그게 좀 목이 아프고 불편해서 안 그래도 거북목 때문에 조금 자세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 노트북 스탠드 좀 있을까 해서 찾으러 갔는데 하나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모양의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그 이렇게 포터블용으로 접이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걔는 그렇게 하면은 노트북 이 면이 바닥에 이렇게 거의 붙어 있게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좀 스탠드 자체가 높이가 좀 생겨가지고 노트북 높이를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는 걸 원했는데 그게 없어서 뭐 가격도 비싸기도 했고 그나마 기껏 찾았다는 게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테무에다가 시켜갖고 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리뷰 잘 봐가지고 어떤 디자인이라던가 기능성이 좀 괜찮은 걸로 가격도
좀 저렴한 걸로 사서 쓰면은 될 것 같고, 이제 이미 한국은 지금 오전 6시쯤이죠. 5월 8일이면 이제 어버이날인데, 뭐 말 나온 김에 여기 기준으로 오전은 아니고 한 점심때쯤에 한국에 전화하면 이제 부모님들 퇴근하시고 저녁 드실 테니까 그 김에 한번 어버이날 기념해서 통화 한번 드릴 것 같고, 희한하게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니터에 캘린더를 띄워놨는데 이 프랑스 공휴일인 것 같아요. 5월 8일이 빅토아 그 다음에 1945라고 써 있는데 1945년이면 2차 세계대전 그 승전일인가? 승전 기념일이 맞는 것 같죠? 네. 맞나? 단어 어감상으로는 그런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아무튼 그래서 이 동네 휴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는 이제 5월 8일 금요일이 휴일이고 그 다음 주 5월 14일에는 뭐 아생시온이라고 또 뭐 목요일에 휴일이 하나 있고요. 보나마나 사람들 또 15일에 휴가 껴가지고 14, 15, 16, 17 이렇게 또 놀겠죠. 그렇게 놀고 나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5월 24일에 페네코테? 그 다음에 5월 25일에 런디드 페네코트라고 또 뭔 공휴일이 있어요. 5월에 그냥 노란색 끼는 달인가 봐요. 뭐 이런 식이면은 교수님도 그렇고 학교 직원들도 그렇고 다 휴가 가고 이래갖고 인턴 서류 작업이 또 막 한참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거는 별개로 하고, 아무튼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이제 뭐 집에다가 본가에다가 연락도 드리고, 네, 여기서 산지 제가 1월 말에 왔으니까는 2, 3, 4월 3개월 반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지금 사는 이 집으로 이사 온 거는 한 3주? 다음 주가 딱 이제 한 달 되는 타이밍인데, 이 혼자 자취를 하기를 시작하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아요. 뭘 하나를 하려다가도 그냥 집에서 굴러댕기던 물건조차 내가 첫 자취방에서는 없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참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점점 더 생기고, 이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고, 여기 와서 사는 뭐 학비는 다행히 제가 석사 때는 무료로 다니고 있는데, 학비가 아니라 이제 여기 체류하는 비용, 뭐 월세라던가, 지금 제가 인턴도 못 하고 있으니까 월급이 없잖아요. 뭐 당연히 학기 중에 공부하는 수업 학기일 때는 뭐 당연히 그때는 모두 다 수입이 없긴 하지만, 이제 그런 월세, 내가 먹는 식비, 뭐 교통비, 통신비, 생활비, 뭐 이런 생활비 전반을 이제 다 부모님한테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거를 갚아야 돼라는 식의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안 그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뭐 당연히 갚아 나갈 거고, 딱 정확하게 내가 받은 만큼 액수를 그대로 갚아줄 수도 있지만은, 뭐 나중에 제가 뭐 취업을 하건 뭐 학계에 계속 남아서 연구 활동을 하건 그런 아무튼 그런 수입원이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내 잘 성장한 모습 자체로도 뭐 부모님은 그거면 된다라고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뭐 자식된 마음으로서 더 내가 받은 것만큼은 최소한 더 갚아드리고 싶고, 내가 보니 좋은 것들,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넘어올 그 에셋을 본인들한테 쓰셨으면은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젊으실 때 체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 내지는 뭐 그래서 취업이 안 됐다는 걸 핑계로 대학원에 오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자본을 갉아먹고 있는 건 맞으니까 뭐 내가 갉아먹는 게 얼마나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보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박사 때부터는 사실상 이 동네에서는 거의 그냥 직장인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박사 월급만 가지고는 충분히 뭐 생활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된다고 하는데 뭐 운이 좋아서 대사관 장학금 같은 것도 같이 받을 수 있으면 좋고 근데 뭐 그렇게 된 김에 이제 뭐 한국에도 좀 더 자주 가고 뭐 부모님이랑 여행 같은 것도 더 많이 가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스타일들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참 보면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바르셀로나를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친구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동창, 중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 온 김에 스페인까지 오니까는 만나러 간 거죠. 가서 그 친구한테 그 여기 샤워기 수도용 필터를 좀 배달을 부탁을 했어요. 간이 필터 뭐한 10개인가 11개인가 있는 거에다가 해가지고 부탁 좀 하고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는 뭐 한국으로 내가 당장 갈 수 있는 비행기 편도 마련하기 쉽지가 않아요. 수단이 없는 거는 아닌데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던가 유류활전료가 너무 올라서 그게 아니면은 아부다비 공항을 경유를 해서 가는 옵션이 최저가로 뜨는데 거기는 지금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안전상의 이슈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저 혼자 끙끙대고 있는 김에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무너지면 곤란하니까 그냥 온 김에 리프레시도 할 겸 그 친구 만나고 그 친구한테 좀 이런 거 좀 급한 물건 좀 부탁을 해도 되겠냐 해서 다행히 그 친구가 잘 가져다 줬고 그러면서 뭐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제일 큰 저의 서포터이지만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뭐 나의 친구들 뭐 선생님들 뭐 대학교 교수님들 연구실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막 물질적인 걸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막 대화하고 연결이 돼 있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막 중요할까라고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 텍스트 자체로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게 정말 어느 정도의 의미인가를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걸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으면 군대를 가야 하는 케이스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군대도 제가 뭐 지금 2026년인데 제가 2019년에 다녀왔으니까 한참 전 얘기고 그 어찌됐건 군대도 이제 뭐 한국에 있는 곳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한국말이 통하는 곳이고 뭐 핸드폰이 허가가 된 세대였고 저는 그리고 저 공군이었어가지고 코로나 시즌에도 그래도 어떻게 잘 그 휴가 제한 풀릴 때마다 잘 갔다 오고 이랬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그 연결 소통에 대한 상실을 크게 경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좀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시차 해봤자 7시간, 뭐 겨울엔 8시간이지만 이게 진짜 점심쯤 먹고 그죠? 대충 점심 먹고 나서부터 이제 내가 여기서 현지에서 자는 그 시간 한 반나절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한국이랑 연락이 안 된단 말이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야 되니까. 그때 그냥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 그냥 묵묵히 하면 되지라고 하다가도 이제 잠깐 숨 돌릴 때 드는 생각이 지금 내가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이제 아쉽지만 이 인턴 활동을 구하지를 못해서 연구실 소속도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 듀얼 디그리 복수 학위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연구실에 적이 등록은 돼 있지만은 뭐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다이렉트로 저한테 연락이 막 그렇게 액티브하게 오고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끝내고 오지 못한 이 논문에 대해서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 그 외에서는 나도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쪽에서도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이래서 뭐 지금은 그래도 뭐 인터넷도 잘 발달되어 있고 해서,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올빼미족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돼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지금 내뱉는 말 정도로 심하게 막 내가 외롭다거나 막 고립감을 느낀다거나 하지도 않지만은, 이런 감각들을 가끔씩 느끼면서 섬뜩해질 때마다, 옛날에 하다못해 내가 12살, 13살 때 영국에서 부모님 가족들이랑 살 때, 그때도 꽤나 이 소통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전 세대, 이전 세대, 진짜 막 완전 이주민 1세대 때는 얼마나 불편하고 이 커뮤니티에 소속되지 못했다는 그 불안감이 사람들을 갉아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전히 뭐 네이버 카페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지역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뭐 한인회라던가 한인교회 이런 게 안 사라지고 커뮤니티가 좀 뭐 그래도 계속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뭐 들어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냥 나 혼자 이 한 칸짜리 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집 밖에 안 나가는 날도 있다 보니까, 그럴 때 그냥 뭐 안 씻고 막 머리 개기름 잘잘 흐르는 채로 그냥 누워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사람 하나 훅 가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서, 또 막상 뭐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 서포트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을 잘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음, 뭐 비단 유학생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한국 내에 있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지금 당장에도 다양한 복지제도라던가 뭐 봉사단체, 사회단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정신과라든가 좀 더 근본적으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뭐 단적인 예시로 옛날에 영국에서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는 이 드라마 클래스가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뭐 셰익스피어의 나라다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드라마 클래스 연기 수업을 일반 초등학교에서 하진 않잖아요. 해봤자 뭐 부활동 일본식 표현인데, 뭐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나 하고, 아니면 뭐 진짜 연기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학원 가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말 그냥 일반 수업 시간에 뜬금없이 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그냥 그 연기를 하면서 주어진 감정을 내가 직접 쏟아내고, 그리고 뭐 기쁘다, 슬프다, 뭐 화난다, 즐겁다라는 이 감정의 카테고리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그들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지, 그런 거를 그냥 단순히 연기라는 놀이를 하면서 서로 체화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은 이 소통이 상실되어 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세상인데, 그런 걸 하면서 적어도 소통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상실이 되어가는 와중에 오해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연습들을 이제 학교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뭐 나 여기서 외로워요, 고독스러워요, 막 이런 얘기가 다 여기까지 튀어나왔는데, 아무튼 그리고 뭐 그렇게
주어진 그 감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나 자신을 녹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나 화났어, 나 즐거워,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의 감정 표출이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매너, 에티켓이라고 표현하는 규범이라고 표현하는 거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스타일을 잘 포장할 수 있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한 타이밍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배우는 게 옛날에는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옛날만큼 그렇게 막 수월하진 않은 것 같아서 뭐 저보다 더 어린 세대의 친구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세대들은 그들이 나의 나이였을 때 어떻게 이 시선을 나의 이 관점을 바라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냥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는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드네요. 아무튼 어 오늘은 그렇게 지냈고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면서 밥도 잘 해먹었고 그냥 파스타 카펠리니면 사다가 소세지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이렇게 다진 육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이렇게 넣어갖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냥 잘 해먹고 잘 살고 있고요. 아니 이게 네, 실수 이게 이 아이폰 13 프로로 찍는데 4K로 찍는단 말이죠. 괜히 4K로 찍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그냥 유튜브 라방을 틀어갖고 그거 그냥 녹화본 올려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그냥 한 처음에는 쇼츠로 1분 3분짜리 영상 올릴 때는 뭐 해봤자 1기가 3기가니까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언제였더라 한 8기가 8분 정도만 돼도 확 15기가로 이렇게 확 늘더라고요 용량이. 화질 품질 기왕 4K 지원되는 카메라 있는데 그거 뽕을 뽑아야지 하고 했다가 이러다가 그 영상 백업하는 그 SSD 사는데 돈을 더 쓰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떠들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나 봐요. 어제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열심히 밥 먹고 점심쯤에 부모님한테 못난 인사는 드릴 겁니다. 다들 이제 일어나서 학교 잘 가시고 학생들은 직장인들은 직장 가서 화이팅 하시고 다들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